이번 청주 상당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이강일 청주 상당지역위원장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이기고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 직접 모셨습니다. 일단 뭐 축하드리겠습니다, 본선행을.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소감부터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글쎄, 제가 여기 이 프로그램에 네. 저번에도 몇 번 나왔었는데 참 감회가 새롭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한 1년 반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좀 긴장이 계속 됐던 그런 노정들이거든요. 네. 또 일단 큰 고비를 좀 넘었다. 안도도 좀 되고요. 네네.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상당히 부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네. 감회 소감 담담하지만 굉장히 또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또 정작 제일 중요한 또 본선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네. 어쨌든 지역 정치의 거물과의 대결에서 네. 승리를 했습니다. 뭐 쉽지 않았던 싸움이었습니까? 아니면 좀 예상이 됐던 바였습니까? 작년에 여기 나와서도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승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신은 확고부동했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제가 확고부동하게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네. 첫째는 시대적 소명에 제가 훨씬 더 부합하기 때문에 당심을 얻기가 조금 더 용이했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유권자를 바라보는 시야, 그 다음에 선거를 준비해 나가는 어떤 기본적인 과정들이 이전에 정치하셨던 분과 저는 많이 다릅니다. 네. 저는 제 방식에 대해서 대단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데 제 방식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자신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시대적인 명분상에서 경선에서 이긴다는 건 좀 제가 어떤 불안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 단지 네. 그런 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분명히 계속 말씀드렸던 네. 겁니다. 네. 방금 제 말씀 중에 시대적 소명에 부합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네. 조금만 더 그 내용을 풀어주신다면. 지금의 정치인들은 권위를 갖고 군림하는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현실 속에서 꾸준히 시민들과 국민들과 대화하고 낮은 자세에서 낮은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고 그들과 피부를 맞대고 살아나온 사람들이 외려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세월이 됐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20여 년을 살아왔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소명에 더 부응한다. 그리고 지금 구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한 어떤 실정, 무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심판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그것들을 좀 소구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도 제가 좀 더 부합한다. 또 한 가지는 미래 산업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국가나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기존의 어떤 틀거리와 기존의 어떤 산업 구조 갖고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좀 더 미래지향적인 산업 구조, 그 다음에 제가 좀 IT 쪽에서 상당히 20대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벤처 사업가의 1세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먹거리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체득된 이러한 새로운 뉴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에서 제가 훨씬 더 적합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재적으로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걸어오셨는지는 사실 저희는 좀 시간이 좀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선 전체를 바라보는 외부의 어떤 구도에 대한 시선에서 이른바 비명 행사라는 이제 흐름을 민주당에서는 이제 어찌됐든 한 번씩은 계속 듣게 됩니다. 그 흐름에 일관되게 또 여기 상당 역시 그렇게 결론 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지적을 반응을 또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비명 행사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굉장히 절제하면서 경선을 치렀습니다. 이번 경선 과정을 지켜보신 모든 유권자들이나 당원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제가 친명을 부르짖으면서 절대 경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재명 대표의 친문 관계를 내세운 문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좀 본질적인 가치 대 가치, 비전 대 비전의 구도로서 제가 이 경선을 이끌어 왔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상당구만큼이라도 특별히
친명 대 비명의 어떤 경쟁 구도로 흘러가지 않도록 제가 굉장히 제어하고 절제했다. 네. 이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저희 당이 당원들의 투표로만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비명 행사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뭐 등식이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네. 저희 당은 대체적으로 거의 다가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가 50%가 들어갑니다. 50대 50. 예, 50대 50 예. 때문에 비명 행사를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틀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저희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선택 자체가 지금의 어떤 그 경선 결과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것은 네.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 당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유권자들조차 지금의 공천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민심의 바로미터였다. 네. 그래서 이걸 반드시 그런 구도로 보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다. 네. 이거는 저희 당을 흠집내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도를 좀 악의적으로 만들어내는 부분도 좀 조금은 작용을 한다라고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본선이 남았습니다. 네. 청주상당은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지금 현재 이제 탈환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어찌됐든. 네, 지금 그렇습니다. 노영민 실장이라는 큰 산은 넘었습니다만 네. 또한 이제 5선의 정우택 의원이 후보가 이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되게 자신 있으십니까? 어떤 전략으로 나설 생각이세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 일단은 앞산만 계속 올라다니다 보면 설악산 등산이 좀 어려운데 제가 요번에 좀 높은 산을 하나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 네. 뒤에 있는 산도 아마 비슷한 높이의 산이라고 음. 보여지고 다소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체력이 좀 어느 정도 뒷받침돼 있고 경험도 뒷받침되다 보니까 다음 산도 좀 넘는 데는 그렇게까지 크게 어렵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재밌는 우스갯소리 한번 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분과 저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것들이 이렇게 대비가 될까요? 일단은 세대 교체에서도 세대 교체로, 완전히 예. 다른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삶의 궤적이 저는 이제 서민과 일반 유권자 속에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체득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분은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금수저 이상으로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서민의 애환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는 피상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그냥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인 거고 저는 피부로 체득된 수준인 거거든요. 이게 좀 상당한 차이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분은 아무래도 이제 현 정부 쪽이고 저는 그 현 정부의 무능에 대한 심판자적 입장에서 도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극명하게 대비되는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이 굉장히 구설수가 많으세요. 네.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러한 구설수가 거의 없이 살아왔습니다. 굉장히 정직하게 살아와서 뭔가를 변명할 필요가 없고 뭔가를 증명해내야 될 필요성이 없을 만큼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왔다. 이 부분도 아마 대비되는 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선에 갔을 때 지역민들의 표심에서 받기는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주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한창 그야말로 총선이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제 전국 판세로 봤을 때 여야가 뭐 접전이다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지금 상당 선거구도 영향을 다 받을 텐데요. 어떤 정도의 전망을 하십니까? 그런 전국적인 바람이 상당 지역에도 더 많이 미칠 것이다. 아니면 아니다.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대 교체론이라든지 참신한 인물론을 내세워서 승부를 볼 수 있을 만한 승산이 있는 지역이다. 어떤 판단을 더 하고 계십니까? 그 여야 후보, 여당의 후보나 저나 이제 어떠한 그 무미건조하게 특별한 대비점이 없다면 전국적인 흐름에 그대로 엎어서 한 99% 간다고 봐야 되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상당구는 상대 후보와 저하고 대비되는 몇 가지 점들이 있어서 네. 개인 인물 싸움도 그 중에 일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와 야의 구도가 지금 혼전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반을 하느냐 저쪽이 과반을 하느냐인데 과반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크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과반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은 단단한 100석 이상이 똘똘 뭉쳐서 이제 입법 독재까지 가는 걸 좀 막아내는 형태의 의석수가 좀 필요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좀 입법 활동을 좀 원활히 하고 행정부를 좀 적절하게 견제하려고 하면 이제 150석 이상이 필요한데
180석을 주고도 무엇을 했느냐 하는 비판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150석이나 200석이 안 되는 미만이거나 단단하느냐 못 단단하냐의 차이일 뿐이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예, 저쪽에 행정부를 확실히 견제하려면 사실은 200석 이상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200석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과반 이상과 200석 미만, 150석 이상에서 199석은 사실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야당이 야당다운 그런 어떤 정치인을 출마시켜서 제대로 된 야당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기가 좀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숫자도 숫자지만 그 밀도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낀 그 국회였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더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국적인 흐름에 대한 뭐 견해랄까요?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이 또 굉장히 선전한다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네. 일각에서는 이제 뭐 비례는 저희 2016년 때를 좀 떠올려 보면 네. 그때도 왜 비례는 주로 호남 같은 데서도 국민의당을 찍고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는다든지 이런 좀 분할된 선거의 형태들이 좀 나타났던 네. 기억이 있는데 네. 이번에 조국 혁신당이 생각보다 지금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번에도 그렇게 지금 가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한 지금 흐름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뭐 된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은 어떤 견제를 또 좀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일단 이재명 대표는 뭐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으로 손을 잡고 있습니다만 다시.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복잡한 문제가 네네네. 있으면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그 바람직한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시각차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네. 저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지지자들의 성격하고도 좀 이게 좀 다른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데, 저희 당 지지자는 상당히 비판적 지지자들이 많고요. 예. 전략적, 전술적 판단, 그다음에 가치 기준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보수 정당은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가거든요. 근데 저희 당 쪽을 지지하는 이쪽 좌측 정당들을 지지하는 대개 유권자들은 가치지향적입니다. 그럼 가치지향적이라면 가치에 맞는 정당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게 다당제에 맞는 구조인데 우리 나라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아직 다당제가 제대로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가치 판단의 기준들이 지역구에서는 잘 나타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여당 견제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 비례대표에서 최적의 선택들을 해나갈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치 기준으로 투표할 것이고 지역구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다. 최선의 네. 선택이라는 거는 최고 가치가 아니라 무엇인가 대항해야 되는 세력과 같이 연대해서 싸워야 될 때 최선의 선택, 차선의 선택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구에서의 최선의 선택은 저희 민주당이 될 것 같고요. 최적의 선택에서 비례대표 쪽은 자기가 조금 더 취향이 맞거나 가치 기준이 맞는 정당 쪽에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야당의 캐파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네. 궁극적으로는 좀 더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결국 30일 남기고 네. 양당 모두 이제 선대위 체제로 들어가게 될 텐데 네. 이제 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 또 김부겸 전 총리까지 3인으로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나선다. 오늘 이제 나서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아까도 이제 했던 질문입니다만, 소위 말하는 비명 행사라든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이제 지칭되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이런 지금 3인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가 어느 정도 좀 희석시키고 또 많은 또 민주당의 어떤 지지자들의 마음을 좀 다독일 수 있으리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렇게까지 큰 효과가 없는 일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거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있을 것이다. 이탈을 지금 굉장히 방지하고 있는 건 맞고요.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경선에서 좀 불이익을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다음 패배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또 뭐 비명대, 친명 이런 부분으로 다 자꾸 해석을 하셔서 이제 파열음을 내시긴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하나의 싸움 구도밖에 없거든요. 전선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단일 집단으로 해서 지역구에서 전쟁을 치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시대적 소명이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개인적인 호불호라든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어떠한 비토라든가 비판적 견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그 목소리가 제대로 투영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당에서 활동하셨던 큰 어른들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합치를 보신 거거든요. 네. 여기 아마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아마 통합이 될 거고요. 그런가요? 그렇죠. 저는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지 자리를 맞느냐 안 맞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맞느냐 안 맞느냐가 굉장히 큰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책임론도 그렇고. 책임론인데 본인이 안 맡으시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요? 생각이고요. 예. 지금 안 맡게 됐을 경우에 또 비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차후 행보에 더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이거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하고 상대하셨던 노영민 전 실장님께서도 역시 이미 마음은 조금 같이 하는 쪽으로 기울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일 모레쯤에 아마 그쪽 같이 하셨던 분들이 또 대책회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예. 그쪽에서 아마 당에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을 내릴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지금 3분이 채 안 남았어요. 그러네요. 아까 이제 서민들 속에서 같이 삶을 살아왔다 인생 여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요. 어떤 것들을 이제 상당 국민들께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주요 공약이랄까요? 아니면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시겠습니까? 글쎄 공약이라면 거시적인 공약에서 미시적 공약까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요. 짧기 때문에 저희 상당구만의 것을 본다면 이제 주거단지, 신주거단지를 중심으로 한 이제 교통체계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산업 좀 중심의 어떤 산업구조 재편이나 육성, 그다음에 주민들의 복합문화 공간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시급히 확충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뭐 얘기하면 구주거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청주의 전통적인 도심인데 이쪽은 주거단지를 개발할 수 있게끔 재개발이 가능하게끔 많은 자원을 좀 더 투하해야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규제를 좀 협화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뭐 마지막으로 질문을 더 길게 드리기가 좀 어려운 시간이라서 2분 반 정도 남았는데요. 하고 싶으신 말씀 또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사실 굉장히 삶이 더 팍팍해졌습니다. 요즘 살기 쉬우십니까? 더 어려워졌습니다. 세수는 한 60조 가까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는 2조 원 가까이 더 걷었습니다. 세수가 줄은 거는 잘 사는 사람들 세금을 깎아서 확실히 확 줄었고요. 근데 봉급생활자의 월급에서 떼가는 소득세는 더 많이 뛰어갔습니다. 정말 이 정부가 서민을 위하고 우리네 국민들을 위한 정부인가 정말 되새겨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영은 2년, 앞으로 3년 더 남았습니다. 이대로 가실 수 없습니다. 야당이 확실하게 지금 견제할 수 있도록 과반 의석 확실히 좀 밀어주시고요. 과반 이상을 밀어주셔서 국민들의 뜻이 어디 있다라는 이러한 어떤 준엄한 어떤 심판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는 미래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포기하시면 미래에 대한 가치를 포기하시는 거거든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선거 포기하지 마시고 꼭 투표 참여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상당구 이강일 후보와 함께했습니다.